어제 저녁 LA 한인타운 윌셔와 버몬트 주상복합 단지에 3인조 무장 강도가 침입해 경찰과 대치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국의 기준 금리 인하 시점이 더 늦춰질 거라는 전망이 강해져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뉴저지에서 총격 사건을 벌인 용의자가 체포됐는데 뉴욕시 경찰국 소속 경찰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LA와 패사디나, 뉴포트 비치 등에서 지진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선거기획 미국 정치 다이제스트, 오늘은 의회에 발의된 입양인 시민권 법안의 배경과 통과 가능성, 사상 첫 한인 연방 상원의원이 유력시되는 앤디 킴 뉴저지 민주당 연방 상원 후보에 대해 알아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어제 저녁 LA 한인타운에 자리한 고급 아파트 단지에 3인조 무장 강도가 침입했습니다. 경찰과 대치극 상황이 발생해 인근 주민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이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 헬리콥터가 한인타운 윌셔와 벌몬길에 자리한 고급 아파트 주위를 맴돌며 수색 작전을 펼칩니다. 사건 현장에 경찰차들이 속속 도착했고 아파트와 인접한 도로 주변에는 시민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폴리스 라인이 둘러졌습니다. 사건은 어제 오후 5시 30분쯤 LA 한인타운 윌셔와 벌몬 애비뉴 교차점에서 벌어졌습니다. 무장 강도가 주상복합 아파트에 자리한 가정집에 침입해 범죄를 일으킨 겁니다. 이 때문에 퇴근 시간 LA 한인타운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벌몬트 애비뉴가 전면 차단됐고 동서를 가로지르는 윌셔대로에도 우회로가 설치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무장 강도 용의자는 3명, 이들을 수색하기 위한 작전은 지속됐습니다. 아파트와 인접한 주요 거점에 방탄복과 소총으로 무장한 경관들이 배치됐고 경찰차를 방패 삼아 경계 작전을 이어갔습니다. 어제 오후 5시 30분쯤 시작된 무장 용의자와의 대치극은 늦은 밤까지 이어졌습니다. 대치극이 장기화되면서 인근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See, I'm just trying to get home on this Thursday night, but they say we've been out here blocked off for 3 hours. They're not letting nobody in, letting nobody out. It looks like there's usually way more traffic than this coming in and out of Vermont, so I should have known something was up. Yeah, I just want to go home, man, pretty much. Yeah, I don't know what's going on. I hope everybody's safe, though. 매일같이 이어지는 각종 범죄에 한인들의 불안감도 높아졌습니다. 생각한 것보다 좀 되게 위험해서 좀 그런 불안한 거를 좀 항상 좀 갖고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업소를 방문했던 고객과 직원들은 꼼짝없이 업소 내 머물러야 했습니다. 경찰은 주거지 탐문 수색을 벌인 지 3시간여 만인 오후 8시 40분쯤 상가 건물에 머물고 있던 직원들과 손님들에 대한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견될 경우 구금 조치됐고 알리바이가 확실할 경우 귀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We just walked out and right now they just pointed their guns at us, their lights at us, and obviously we're fine now, but there's someone that's with a gun inside the parking structure. 업소 수색을 마친 경관들은 주차 빌딩 내부를 돌면서 수색 작전을 이어갔습니다. We had a radar call of a home invasion in one of the units up here in the south tower, or the west tower, I should say. And during that time, officers arrived. We set up containment, and we were able to find that there was a victim, that their residence was broken into. During that time, we were able to set up a containment around here, the area, and we're able to get officers to go and search the entire parking lot and the exterior businesses. 늦은 밤까지 이어진 이날 작전에서는 3명의 용의자가 임시 구금됐지만 결국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풀려났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는 있지만 용의자는 없는 상황. 경찰은 CCTV 등 추가 수사를 통해 용의자 검거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더 늦춰질 거라는 전망이 강해져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박일중 기자입니다. 미국의 5월 비농업 부문 일자리가 27만 2천 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시장에선 20만 개 아래로 예측하고 있었는데 이를 50%가량 뛰어넘은 깜짝 증가였습니다.
시간당 임금도 전달보다는 0.4%, 1년 전보다는 4.1% 오르면서 역시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는 금리 인하를 위해선 고용시장이 완화돼야 한다고 말해왔지만 이에 반하는 지표가 나온 겁니다. 실업률이 2년여 만에 처음으로 4%를 기록했다는 별도 조사도 있었지만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리 인하 시점이 더 늦춰질 거라는 전망이 강해지면서 4.2%대까지 떨어졌던 미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4.4%를 돌파하는 등 시장 금리가 급등했습니다. 또 캐나다와 유럽 중앙은행 등이 먼저 기준금리를 인하한 영향으로 주요 통화와 비교한 달러 가치가 상승했습니다. 여교 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도 15원 이상 오르기도 했습니다. 다만 주식시장은 소폭 하락하면서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았습니다. I don't think anybody expects the Fed to do anything next week, but if there is a change in inflection, change in tone, emphasis, etc., then that could be a hint. 다음 주 연준은 금리 결정과 함께 금리 예측표를 포함한 경제 전망을 내놓습니다. 시장은 여기에 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뉴저지에서 총격 사건을 벌인 용의자가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뉴욕시 경찰국 소속 경찰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TV 길현민 기자입니다. 지난달 자동차 충돌 사고로 인해 발생한 총격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벌여온 뉴저지 경찰이 오늘 27세 뉴욕시 경찰국 소속 경관인 히우 트란을 체포했습니다. 검찰은 트란이 지난달 뉴저지에서 발생한 차량 충돌 사고 끝에 총기를 꺼내 무차별 총격을 난사하는 등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란의 변호인 측은 오늘 심리를 통해 범죄자 인도는 면제받았습니다. 그의 변호인 측은 직접적인 논평과 언급을 피했습니다. 사건은 지난달 17일 루트 73과 쿠퍼로드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여러 대의 차량이 부딪히며 다중 충돌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과정에서 트란은 뉴욕시 경찰국에서 지급한 총기를 꺼내 부이르타운에 거주하는 30세 남성에게 무차별 총격을 가했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아직까지도 치료를 받고 있으며 그의 상태에 대한 업데이트는 없는 상황입니다. 뉴저지 경찰국은 당시 인근 CCTV 영상과 휴대전화 기록, 탄피 등을 근거로 용의자 신원을 확인했으며 탄피와 그가 소지했던 총기 등 모든 정황이 일치한다며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현재 용의자 트란은 뉴욕시 경찰국에서 무급 정직 처분을 받았으며 어제 체포됐습니다. 그는 오늘 뉴저지로 송환되며 살인미수, 가중폭행, 불법적인 목적으로 무기를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2명을 총격 살해한 혐의로 체포 기소된 김용윤 씨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KBTV 전상희 기자가 전합니다. 텍사스주 트래비스 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대낮에 텍사스주 오스틴 시내 주차장에서 2명을 총격 살해한 혐의로 체포 기소된 김용윤 씨 평결 재판에서 정당방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배심원단은 유죄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어서 김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김 씨가 저지른 2건의 살인에 대해 각각 징역 50년과 60년을 선고해 도합 110년형을 언도했습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월 22일 오전 11시 45분쯤 총격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총상을 입고 현장에서 사망한 2명의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들은 피해자들에게 응급처치를 했지만 이들은 결국 사망한 것입니다. 체포된 김 씨는 싸움 끝에 생명의 위협을 느껴 자기 방어 차원에서 총격을 가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목격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그를 살인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이후 지난해 9월 시작된 재판에서 김 씨의 변호인은 피해자 중 한 명이 당시 칼을 갖고 있었고 인종차별적 폭력을 경험한 김 씨의 총격은 정당 방위였다고 주장해 배심원단의 의견 불일치가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재판에서는 정당방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주의 동맹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공격에 반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혜진 기자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노르망디 상륙작전 80주년을 맞아 프랑스를 방문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대내외 침략에 맞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2년 넘게 우크라이나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를 직접 언급하며 미국 역시 민주주의 수호에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Does anyone doubt that they would want America to stand up against Putin's aggression here in Europe today?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갖고 군사 지원이 늦어진 점에 대해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안보법안을 내놨지만 공화당의 반대로 지난 4월 6개월 만에 겨우 통과됐습니다. 서방의 반러시아 연대가 더욱 공고해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러시아 역시 자국 영토에 대한 위협에는 똑같이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 이어 프랑스 등이 자국 무기로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공격을 일부 허용하면서 러시아 역시 서방을 공격할 장거리 무기를 다른 나라에 공급할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Если они поставляют в зону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и призывают использовать по нашей территории это оружие, почему же мы тогда не имеем права делать то же самое, зеркально на это отвечая? 다만 그동안 핵무기 사용 가능성 등을 시사하며 긴장을 고조시켜온 것과 달리 우크라이나에서의 승리를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필요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우리 돈 약 3천억 원 규모의 추가 원조를 약속했는데 미국 언론들은 여기에 무기 등 군수품 지원도 포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요즘 LA와 파세데나, 뉴포트 비치 등에서 지진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방지질조사국은 어제 오후 4시 50분쯤 뉴포트 지역에서 규모 3.6 지진이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진앙지는 뉴포트 비치에서 약 1마일 떨어진 내륙으로 확인됐습니다. 약 12분 후 뉴포트 비치에서 규모 3.4 여진이 이어졌습니다. 진앙지는 첫 번째 지진 진앙지와 거의 비슷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12분 만에 두 번째 지진인 여진이 이어지자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최근 LA와 파세데나, 뉴포트 비치 등에서 잇따라 지진이 발생해 올여름 비건이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규모 7.8 이상의 비건이 발생할 경우 지진이 발생하기 약 10초 전 휴대전화로 대피 경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방지질조사국은 캘리포니아와 오리건, 워싱턴 등 서부 3개 주에서 강력한 지진 발생 시 조기 경보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질조사국은 쉐이컬럿 업데이트를 통해 지진의 강도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 판단에 따른 경보를 흔들림이 시작되기 약 10초 전 주민들의 휴대전화로 전송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쓰나미 위협에 대비해 해안 경고 시스템도 개선시키겠다고 전했습니다. 지질조사국은 현재 1670여 곳 전체 센서 스테이션의 GPS 센서 추가 설치는 내년 말까지 약 90% 완료될 예정이고 어스스코프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1000개의 GPS 스테이션에서 쉐이컬럿의 데이터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판 수능인 가오카오가 시작됐는데요. 취업난에 역대 최다 응시생이 몰렸습니다. 김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깜깜한 밤, 수험생들의 앞길을 환히 비추듯 차량 전조등이 어둠을 밝힙니다. 중국판 수능인 가오카오를 앞두고 하늘 가득 풍선을 띄운 교정은 마치 유명 가수의 콘서트장을 방불케 합니다. 올해 가오카오 응시생은 1,342만 명, 역대 최다 인원입니다. 경찰은 고사장을 잘못 찾은 수험생을 돕는 도우미로 변신했고 수험생을 응원하러 나온 후배들과 학부모들로 거리는 장사진을 이뤘습니다. 특히 올해는 대학 입시에 재도전하는 이른바 N수생이 413만 명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중국 대학 입학 정원은 450만 명 정도로 전체 수험생의 3분의 1가량만 대학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 지난달에는 심적 압박감을 느낀 한 수험생이 투신하기도 했습니다. 극비리에 확보한 시험 답안지를 판매한다고 속이거나 대학 입학 통지서를 위조해 돈을 빼돌리는 등 매년 이맘때면 각종 사기 범죄도 기승을 부립니다. 중국 학생들의 대학 진학률은 10년 새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고학력자는 늘어나는데 심각한 취업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국도 입시 경쟁 과열로 인한 사교육비 지출과 학업 스트레스 증가 등 부작용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지만 좀처럼 개선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미정입니다. 네, 미주 한인 유권자연대 김동석 대표님 화상으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제 의회에서 입양인 시민권 이제 법안이 드디어 이제 또 발의가 됐습니다. 미국의 호적을 만들어주지 않아서 입양 부모들이 그래서 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무국적자 입양인이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한 4만 명 되는데 그 중에서 절반 이상이 한국 출신 입양인들이에요. 미국에서만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시민권이 없어서 미국 정부의 이런 노후의 베네핏이나 이런 걸 못 받죠. 네. 이게 한 2만 명 됩니다. 2만 명 이상. 한국 출신 입양인만. 네. 우리들의 책임이라고 생각이 들 만한 일이죠. 이게 2023년, 2024년이 118회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막 이게 요번에 발의가 됐으니까 이 회기의 4분의 3이 지났어요.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회기에 이거가 입법이 되는 통과시키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전망하는 게 맞습니다. 이 법안이 매 회기마다 이렇게 초당적으로 발의를 했어요. 미국 가정의 문제고 인권의 문제인데 거기에 붙은 내용이 시민권이 없는 사람한테 시민권을 주는 거니까 이게 금방 이민 문제로 생각이 돼버려요. 예. 그런데 지금 의회에서는 이민 이슈는 당파적인 이슈가 돼버렸습니다. 이민 사회지만은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일도 이민 문제는 입법이 안 되고 있어요. 이민 개혁 안 되잖아요. 안 될 걸 알면서도 발의를 해야 하는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요. 지금 하원의 법사위원을 통과해야 되는데 하원 법사위원장이 오하이오 출신의 아주 트럼프 앞장서는 짐 조던이라는 의원이에요. 예. 너무 우파하고 반이민이죠. 네. 그분이 나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동의해 줄 수 없어.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야,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날 찾아와야 내가 여기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를 갖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여러분, 자기 지역 의원들한테 못할 얘기가 없습니다. 시민들은요. 문제는 우리가 직접 정확하게 안 해서 그렇지. 아주 반이민 극우 우파 의원들도 몇 명 여기 동의를 해요. 애리조나의 폴 고사 의원이 짐 조단만큼 극우파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동의를 했어요. 예. 그건 애리조의 지역에 있는 한인 의원들, 한인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교회를 통해 가지고 만나고 했기 때문에 네. 이게 그래도 이런 초당적인 이슈, 이런 입법이 워싱턴에서는 가능하다. 이런 기대를 갖고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계 앤디 킴 연방 하원의원이 상원에 도전 중인데 드디어 최종 후보로 선출이 됐습니다. 그것도 득표율이 75% 거의 압도적이었더라고요. 앤디 김이 연방 상원 입성에 거의 90% 이상을 이제 도달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인 동포들은 드디어 코리안 아메리칸이 연방 상원이 됐다라는 역사적인 기록을 이미 썼다고 해도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현역 상원의원이지 않습니까? 밥 메넨데스 상원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를 한다. 이렇게 되면 이제 11월 선거에서 3파전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앤디 킴 후보의 민주당 표를 상당 부분 잠식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이제 예비 경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됐다라고 하는 거는 민주당의 조직표는 이미 앤디한테 다 표를 찍는다라는 거는 거의 확실시되는 거죠. 네. 그리고 뉴저지는 지난 한 50년 이상 공화당 후보가 상원의원이 됐던 적이 없습니다. 네. 민주당에서 가장 강력한 정치인의 집에서 금괴가 나오고 그렇죠. 현금이 나오고 뭐 뇌물로 받은 자동차가 나오고 막
그거를 FBI가 기소를 했는데 그 순간에 앤디가 이래서는 안 된다. 더 이상 민주당이 이러면 살아남지 못한다. 깨끗해져야 된다. 시민들에게 정치를 돌려주자. 이랬기 때문에 뉴저지에 당적이 없는 거의 한 35% 되는 이 유권자들로부터 지지를 받아가지고 이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강력한 주지사의 부인을 이긴 거거든요. 100년 다른 당 지역을 과감하게 도전해서 이겨가지고 3번의 선거를 거쳐서 완벽하게 자기 지역으로 만들어버린 리더십. 그리고 상원으로 나올 때의 리더십은 나는 상원이라는 자리 때문에 나온 게 아니다. 이 썩어 문드러진 뉴저지 민주당의 정치를 시민에게 공정하게 돌려주기 위해서 나는 이 잘못된 시스템을, 불공정한 시스템을 같이 연방의회에 수를 하면서 그거 먼저 하고 들어왔거든요. 이겼어요. 그리고 이번서부터 선거는 새로 나오는 사람이 그야말로 자유경쟁을 하도록 발렛에 투표용지가 다 바뀐 거예요. 역사적인 기록을 세운 거죠. 이러니까 이거는 정치 리더십으로 눈에 보이는 거죠.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앤디 김 같은 이 라이징 스타가 미국을 이끌 만한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서는 분명히 자리매김을 하고 주목을 받을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혼란의 2024 대선인데 우리 한인 사회만큼은 어느 정도 자부심을 좀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11월에 좋은 결과 기다리면서 또 오늘 정치 다이제스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표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